러시아는 한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마지막 자멸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풍문이나 예측이 아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번 달에만 해도 붕괴의 징후가 연이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이 마지막 가치 자산인 금을 대량 매각하라는 공식 지령을 내렸을 때 이는 전략적 조치가 아니라 이미 생명력을 잃은 체제에 절박한 발악임이 분명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긴급 금융 방어막으로 조성된 국부 펀드가 가공할 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전쟁 비용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인 모스크바의 전통적 수출 모델이 사멸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러시아는 무기 판매를 통해 글로벌 위상을 유지해왔으나 오늘날 전차와 미사일 그리고 전투기를 생산하던 공장들은 가동을 멈추거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모형 생산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문 내역서는 이제 휴지 조각에 불과하며 공허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아프리카에서 중동에 이르는 전략적 고객들이 조용히 등을 돌렸으며 한때 러시아의 자부심이었던 거대 군사산업 복합체가 조각조각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파산 후 자산 청산 작업과도 같습니다. 초강대국이라는 허상이 벗겨지며 빚에 허덕이는 무기력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국가가 기본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 금괴까지 팔아야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경고 신호가 아니라 사실상 조용한 항복 선언입니다. 러시아의 재정 상황은 통제 불능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석유는 국가 예산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예산의 약 40밀에서 45%가 석유 수출에서 직접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 석유 수출량의 85%를 소비하던 양대 시장인 인도와 중국이 크렘린을 향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두 전략적 고객을 잃는다는 것은 모스크바가 단기간에 예산 수입의 거의 절반을 상실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재앙은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 유가가 변동할 때 모스크바는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던 방위산업 복합체에 의지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 그 위상마저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그리고 중동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한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던 러시아 무기 브랜드에 점차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익 상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기 수출 실패는 국가적 자존심에 가해진 치명타입니다. 러시아에게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입니다. 허나 이제 아무도 그 무기를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석유와 무기 모두 예산을 구하지 못한다면 러시아 군대에 무엇이 남겠느냐는 것입니다. 재정 붕괴와 군사력에 대한 의구심 속에 국가적 위신이 점차 변방으로 밀려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상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러시아 관영 언론의 침묵이 이 현실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 연방 방위 산업에 전례 없는 재정 위기가 닥쳤으며 그 규모는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 2위 무기 수출 강국이라는 지위에서 모스크바는 불과 3년 만에 추락했습니다. 이 붕괴는 단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수직 낙하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2021년 러시아의 무기 수출액은 약 146억 달러로 국가 예산 구조에서 생존을 위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말까지 이 분야 전체 매출은 10억 달러 아래로 급락하며 거의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기적 변동이 아닙니다. 연도별 데이터는 체계적인 붕괴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약 80억 달러였으나 2023년에는 30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극히 일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전쟁 전 러시아는 전 세계 무기 시장의 21%를 점유하며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CRI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은 8% 아래로 추락하며 프랑스의 추월당해 3위로 밀려났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경쟁국 간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 같은 경쟁국들은 러시아가 독점하던 입찰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순위 하락은 단순히 매출 감소가 아니라 러시아가 글로벌 무기 수출 시장에서 입지를 상실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2019년 모스크바가 31개국에 주력 무기를 공급했다면 2023년에는 이 숫자가 12개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고객 명단은 매출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위기 신호입니다. 국제 고객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유지하는 능력의 붕괴는 러시아 방위 산업의 가장 심각한 전략적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같은 강대국들은 잠재력이 크고 구매력이 높은 시장으로 공급처를 다른 제조사들로 점차 다변화하고 있는 반면 모스크바는 주로 아프리카와 태평양 지역의 빈곤국들에 무기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말리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남은 파트너들은 주로 할부 구매나 심지어 상환 불가능한 채무 형태로 거래합니다. 이로 인해 매출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떠난 주요 고객들이 남긴 공백을 전혀 메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금융계약이 점점 상업적 성격보다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어 수출 구조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국영무기 수출 회사 사장 세르게이 빅토로비치 체메조프는 러시아가 600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보유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독립 전문가들은 이 수치의 허상을 폭로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에는 재원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약속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실제 이행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자금 조달이 보장되지 않은 계약은 군사 세계에서 휴지 조각에 불과하며 이행도 납품도 수익 창출도 불가능합니다. 현실은 러시아의 현재 고객 명단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아직 어떠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지 구매 의사를 밝혔을 뿐 구체적인 행동도 자금 이체도 계약금도 없으며 물론 납품 일정도 전무합니다. 이는 매출 타격을 넘어 국가의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무기 수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방위 산업의 전례 없는 붕괴를 초래한 원인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세 가지 치명적인 패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적 실수가 아니라 자국의 군사적 유산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첫째, 러시아군은 국내 산업 생산량을 철저히 내수용으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방위 산업체들은 매일 손실되는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를 대체하기 위해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치 확인 칩 하나와 전차 엔진 하나까지 모두 전선에 투입되어 수출용 제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전 계약을 맺은 고객들조차도 국제시장은 방치된 채 끝없는 보급 경쟁에 내맡겨졌습니다. 둘째, 러시아산 무기의 조용한 생명줄인 첨단 부품 공급망이 제재로 인해 차단되었습니다. 프랑스산 광학 시스템이나 독일산 정밀 선반 등 러시아 무기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들은 이제 수입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들을 저품질 부품으로 대체하면서 비용은 급증했고 동시에 기술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하락했습니다. 셋째,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전쟁이 생산, 능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앗아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과거 자국 무기가 실전 검증을 거쳤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참담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확산된 영상들은 러시아 전차가 대량으로 파괴되고 S-400 같은 현대식 방공 시스템이 고고도 공격에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으며 잠재적 고객들은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세 차례의 내부적 타격으로 자국 방위 산업이라는 다리를 스스로 꺾어버린 세민이 붕괴를 위해 외부 압박이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러시아는 생산과 공급부터 글로벌 신뢰도에 이르기까지 자국 무기 산업의 해체 과정을 스스로 촉발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러시아 방위 산업의 명성은 산산조각 나고 있으며 가장 큰 타격은 모스크바가 한때 지배했던 바로 그 분야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칭송받던 S-400 방공 시스템은 이제 러시아의 영공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실전 실패는 국제 파트너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S-400을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수단으로 여기던 이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그 붕괴로 남긴 공백은 경쟁국들이 빠르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차세대 방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인기와 정밀 유도 미사일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러시아를 제치고 글로벌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오랜 파트너인 중국도 러시아산 수입 제품을 개선된 국산 제품으로 조용히 대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경쟁사뿐만 아니라 과거 전략적 동맹국들에게도 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쇠퇴 현상은 글로벌 방위 산업계의 최대 쇼케이스로 불리는 2025년 두바이 에어쇼에서 부인할 수 없게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국영 무기 수출 기관인 로소보로네크스포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파트너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850개의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그러나 인상적이기보다는 러시아의 전시관은 관찰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시된 대부분의 모델은 실제 기능이 없는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국제기자들은 이들이 판매 가능한 무기라기보다는 박물관 전시품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대주였던 스텔스 전투기 Su-75는 저렴한 F-35 킬러로 홍보되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설계도가 공개된 이후 이 항공기는 단 한 번도 이륙한 적이 없습니다. 2023년 시험 비행 약속은 완전한 침묵 속에 사라졌습니다. 주력 프로그램이 포스터와 플라스틱 모형 뒤에 숨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전이 아니라 명백한 교착 상태의 신호입니다. 전시회에서 러시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Su-75의 시험 비행이 최소한 2026년까지 연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러시아 방위 산업의 선전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위 계약이 체결되는 이 중요한 행사에서 러시아의 부스는 기술적 실패를 가리는 얇은 가림막에 불과했습니다. 로소보로네크스포트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 무인 Su-25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국제 방위 전문가들은 이것이 내부 기술 시스템이 전무한 플라스틱 모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재빨리 간파했습니다. 날개 부분은 내부 기계 장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단순히 재설계된 것입니다. 중국 국방 매체도 이 모형이 속이 비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분야의 최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고급 고객들을 설득하기 위해
모조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는 중대한 전략적 패착이었습니다. 현재의 자부심인 수 아우슈츠 전투기도 2017년부터 원형이 아닌 형태로만 등장하고 수출용 변형 모델도 없으며 실제 시연도 하지 않아 실망감은 더욱 컸습니다. 전시 자료 속 작은 글씨로 대부분의 제품이 전시용 모형일 뿐 전투 기능이 없다는 사실이 시인되었습니다. 한 국가가 세계 군사지도에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형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 신뢰도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됩니다. 생산 능력의 취약성은 전시회에서의 망신을 넘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전략적 관계까지 파탄내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충실한 고객이었던 인도는 이제 모스크바와 심각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4억 달러 규모의 S-400 방공 시스템 5개 연대 구매 계약은 양국 간 국방 협력의 정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인도 예정이었던 마지막 2개 연대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2026년까지 연기했습니다. 이 공백은 심각한 방어 공백을 초래했으며 뉴델리는 이를 전략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인도는 이에 대응해 투자 자금 흐름을 중단하고 새로운 군사 협력을 일시 중단하며 러시아 방위 산업의 영향력에서 점차 탈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의 방위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델리는 1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취소하고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인도군은 수십 년간 지속된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급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은 이를 국방 외교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명명합니다. 무기 거래는 석유로 전환되고 있으며 석유는 재정적 가치는 있지만 장기적인 전략적 영향력은 미미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그치지 않고 전략적 배신이라는 차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파키스탄에 JF-21 전투기에 사용되는 RD-93Z 엔진을 공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파키스탄이 누구입니까? 바로 인도의 역사적 라이벌이자 최대 적국입니다. 심지어 모스크바가 외화 획득을 위해 JF-17 전투기 기술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인도의 국가 안보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양국 간 50년 지속된 관계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탈의 물결은 인도 대륙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러시아 전투기에 충성했던 고객들이 점차 주문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수-35 전투기를 다량 주문했던 이집트와 알제리는 이제 계약을 거의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러시아가 완제품 인도를 위한 현대식 레이더와 전자 시스템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제리는 구형 기체를 개량해야 했고 쿠웨이트는 국방 협력 중단 신호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전차는 어떨까요? 한때 상징이었던 T-상식은 이제 더 이상 선호되지 않습니다. 인도 일정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쿠웨이트 같은 국가들은 미군 탱크인 에이브람스로 전차 부대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남방우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계약이 더 이상 전략적 약속이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무기가 인도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경제적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기 수출 수익의 손실은 방위비 지출이 불가능한 광범위한 재정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크렘린은 석유 수익으로 조성된 예비 기금인 러시아 국부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국가가 예비 자산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은
전략이 아니라 재정적 투항의 신호입니다. 러시아의 재정 우산으로 묘사되던 국부펀드는 이제 전쟁 기계를 유지하려는 절박한 노력 속에서 소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공식적으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물금을 매각했으며 실제로 매각된 금의 양은 이전에 발표된 수치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 재무부는 회계 기법을 이용해 진실을 은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수한 금고의 형태의 실제금이 국가 예산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연료로 국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 고갈 수준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전쟁 전 이 기금은 약 4억 6톤의 금을 보유했으며 이는 미국 단위로 448톤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1월 21일 현재 이 수치는 173톤, 즉 약 19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는 불과 3년도 차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국가 금 보유량의 57%를 처분했습니다. 현재의 소진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남은 금은 2027년 이전에 모두 사라질 것이며 그 후에는 러시아에게 더 이상 생명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 매각은 석유 및 가스 수익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귀결입니다. 2025년 1분기 화석 연료 수익은 55% 이상 감소했고 글로벌 유가는 하락했으며 제재는 점점 더 강화되어 비공식 판매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은 물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러시아산 초대형 유조선 임대 비용은 2025년 한 해 동안만 576% 이상 급등했으며 석유로 얻는 이익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과 같은 고객 아마도 마지막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대폭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운송 비용이 이익 마진을 초과하면 원유 수출은 매번 손실을 의미합니다. 한편 국가 예산은 양측에서 압박받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은 제로에 가깝고 원유는 점차 고갈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부펀드의 유동자산은 현재 GDP의 2% 미만으로 적신호 수준입니다. 이는 더 이상 재정적 어려움이 아니라 자멸의 악순환입니다. 금이 없으면 러시아는 자국 통화를 방어할 수 없고 무기가 없으면 군사적 위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와 무기 수출에 의존하는 이 시스템은 두 기둥을 동시에 잃고 있습니다. 두바이 2025 전시회는 러시아가 더 이상 국방 혁신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방증했습니다. 인도와의 협정 파기는 러시아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금 매각은 러시아가 더 이상 기본적인 지출 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 2위의 강력한 군대라는 명성은 이제 미디어 속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러시아는 국가금을 팔아 플라스틱 비행기 모형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체계적인 산업 붕괴를 상징하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고객들은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선전으로 덧칠해졌던 초강대국의 마을은 이제 불타고 있으며 남은 잔해를 구할 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고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